그 다음에 시는 주언지하니 고훈 동서라 니풍재흥하니 조사 훌유라 온유재송하니 최부심충이라. 제가 이제 문심조정을 읽게 된 것이 시 대서 읽으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시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이냐를 알아보는 게 우리 문심조정에 남은 시에 관한 견해를 앞으로 들어갈 때 이제 도움이 되겠죠. 앞에 그 상서는 기언이라 그랬고 시는 언지라 그랬죠. 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걸 주로 한다. 시는 주로 마음속의 뜻을 얘기한 것이다. 아니면 시는 마음속의 뜻을 얘기한 것에 뭐 중심이 놓여있다. 부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하여튼 언지입니다. 언지. 시는 언지다. 시 언지라는 말이 이미 보이죠. 몇 번이나 나왔었죠. 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생각을 말한 것인데 고훈은 아까 훈고라는 데는 고훈이라 그랬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상서에 보면 이제 훈고라 그랬죠. 훈고 같은 얘기죠. 고훈 바꿨었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경을 읽을 때 시경에 쓰이는 그 언어는 서하고 똑같이 막매, 오래되고 아득해서 알기 힘들다는 거죠. 언어는 똑같아. 근데 시경은 리풍재흥. 그래서 리자가 이제 글로 표현하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 이제 이문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뭐라 그럽니까? 조정에서 글 쓰는 곳이 이문원이라고 해서 글로 표현하자. 글을 짓다 할 때 이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풍재흥. 그러니까 풍을 쓰고 흥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풍으로 표현하고 흥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냈는데 조사가 그 아름다운 말이 시에 쓰인 아름다운 말이 수수께끼 같다는 뜻인데 단번에 이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시의 언어가 그런 거죠. 복합적이라는 뜻입니다. 복합적이라 단번에 파악이 되지 않고 함의가 풍부하다 이런 걸 슈라고 쓴 거죠. 유는 시가 가르치는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감각이 있거나 사회적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도덕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걸 여기서는 슐유라고 표현한 겁니다. 슐유하다. 근데 온유재송하니 그 부드럽고 그 포근한 맛이 암송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심충에 가장 부합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경을 보면 여기 지금 이풍이라 그랬잖아요. 이 풍은 송이죠. 시의 그 문체를 얘기하잖아요. 시의 여기 풍만 얘기했는데 풍하송이라고 해서 육의라 그래서 시에 6가지 원칙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풍아송 비부 그쵸? 비부흥 이 육의라 그랬는데 풍과 흥만 나타냈지만 나머지가 다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풍아송이라는 걸로 이 언지 마음을 표현했고 그것을 비부흥이라는 형식에 담았어요. 그걸 이제 리풍재흥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시를 읽어보면 시가 표현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 조사 표현이 좋은 아름다운 언어를 썼는데 슐하고 유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슐하고 유하지만 송하면 시를 암송하고 외워보면 거기에 온유한 맛이 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과격하게 담거나 극단적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슬픔에 빠져서 비탄하거나 이러지 않고 어떤 얘기든 이게 정치적 사안을 담고 있던 사회적 괴로움을 얘기하든 버림받은 아낙네 슬픔을 얘기하든 이 외우다 보면 거기에는 온유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너무 비참하고 끔찍한 얘기이지만
온유한 느낌이 있다는 게 이 시라고 형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지. 온유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 시를 작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어떤 내용을 품던 어떤 시를 쓴 온유한 그 균형 감각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극단적이 치우지 않아야 되는 거. 읽다 보면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것은 심층,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의 심금에 가장 잘 부합한다. 이렇게 된 거죠. 시경 300편을, 시 300편을 다 외우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공자가 사무사, 생각에 사땜이 못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잘 표현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이죠. 예는 예의 립체하니 거사 제봄이라 장조 섬곡하니 집 이후 현이라 채철 편언이 막비 보야니라. 예에 들어가서는 예를 쓰는 말 자체가 바뀌었죠. 이자가 나왔는데 이자는 뭐 이걸로 써도 되고 주어를 강조하거나 이렇게 쓰죠. 이거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한다면 예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일 겁니다. 예는 채를 세우는 것으로 언지나 이게 여기 보면 뭐야 담천, 기원, 언지가 주로 언어와 관련되는데 얘는 언어와 관련되는 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라는 말로 바꿔 쓴 거예요. 채를 세우는 것으로 일에 근거해서 모범을 만든 글이다. 장조가 한 구절 한 구절 조목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그 다음에 이 곡 섬세하고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고정적으로 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섬세하고 자세하면서도 이 곡자 자세한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선 융통성이 있다. 근데 얘는 집이후 실천한 이후에 얘의 진가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얘의 채철 편언, 얘는 사실 긴 논설이 아니라 쫙 편언들이에요. 짤막짤막한 이 모아놓은 짤막짤막한 편언들이 보배가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얘기는 앞에 있는 시, 서, 역,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춘추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 얘는 얘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는 문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문장이 훌륭한 문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장에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데 집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다르게 쓴 거예요. 그래서 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세운다라고 보면은 좀 곤란하고 여기서는 뭐랄까 규범이죠. 규범. 여기 범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행동하게 될 행동 양식의 모델을 세워주는 글이다. 이제 모델을 세워주는 것으로 거사 일을 행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일, 밥 먹는 것, 일어나는 것, 잠자리에 드는 것, 걸어가는 것 하는 가까운 일에 근거를 두고서 그것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법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쓴 말이 다 섬 하나하나 밥 먹을 젓가락질하는 거, 숟가락질하는 거 하나 나타내지만 거기다 융통성 있게 딴 데 가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이 적용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근데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추가 나왔죠. 춘추는 여기 전거가 잔뜩 들어가 있어서 일단 춘추는 본문만 읽고 뒤에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